안녕하세요. 정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기이편 태종 춘추공 부분에 실려 전하는 김춘추의 공감과 통합의 리더십을 알아보고 현대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희망가를 들으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꿈이란 무엇인가 희망의 등대 우리 삶의 길이 되리니 김춘추는 나이 18살에 18세 풍월주가 됩니다. 이 자료는 화랑세기에 따르는 것인데 삼국유사의 김춘추를 잘 알려면 이 화랑세기의 그런 관련한 설화들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가 18세 풍월주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그 15세 풍월주가 김유신이에요. 거기 유신공이라고 나오는데 이 유신공이 이제 춘추공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보다는 춘추공이 풍월주가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 그렇습니다. 춘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이제 8살이거든요. 김춘추가 이제 8살이 아래인 거죠. 김유신이 595년생이고 김춘추가 603년생이니까. 나이로 보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륜을 볼 때 삼국 통일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유신공께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르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양보를 했어요. 그 뒤에 16세, 17세 보정공과 염정공의 경우도 똑같이 그런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세 자기가 네 번째 그런 풍월주가 되는 거죠. 잘 아시는 대로 이 화랑도는 그게 말하자면 예비 병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던 심신 단련을 기본으로 하지만 유사시에는 언제나 군 조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특히 왕성을 호위하는 그게 말하자면 임금의 특별 기동 조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화랑 출신들이 다 요직에 앉고 국가 지도자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양보를 통한 공감 능력은 그러한 하나의 리더십은 그가 이제 임금이 되는 과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선덕, 진덕 왕으로 이어지는데 진덕 여왕의 아들이 없잖아요. 태자를 이제 간택을 하고 왕위를 이제 물려줘야 되잖아요. 제 8년 만에 이제 돌아가죠. 돌아가기 전에 이제 우지암이라고 하는 남산 쪽의 공간에서 6명의 국가 원로가 모여서 다음의 왕으로 누구를 추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인 사람들이 알천랑 또 무슨 술종공 이제 술종공은 모죽지랑가이라는 축지랑의 아버지 굉장한 참 김유신의 선배 장군이죠. 임종공, 유신공, 그다음에 자장율사의 아버지 무림공,
그다음에 염정궁. 그 염정궁은 바로 유진궁의 바로 앞에 풍월주 아닙니까? 뭐 공짜가 없죠. 세상 공짜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 하여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알천공을 보고 이제 다음에 보위를 이으라는 그런 천거를 합니다. 알천공이 말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삼국 통일을 해야 되는 그런 길목에서 춘추공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나는 감히 내가 얘기를 합니다. 나를 천거해 주는 것은 대단히 고맙지만 그렇게 하시고 춘추공을 천거합시다. 그래가지고 제29대 신라왕이 된 겁니다. 네. 이제 춘추공 하면 화랑세계에도 그렇고 삼국유사에도 그렇고 문의에 관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열왕의 왕비죠. 문명왕. 문의가 누굽니까? 그 김유신의 여동생인데 그 언니 보이의 오줌꿈을 사가지고 자기가 왕비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 이제 문명왕후 사기에 보면 그 사사로울 사자입니다. 이제 집안에서 있는 개인의 어떤 자전적인 그런 기록 같은 거겠죠. 그 보면은 문희의 언니였던 보이는 자기가 꿈을 판 것을 굉장히 후회를 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 무열왕의 후궁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열왕과 왕비가 된 문희의 언니 보이 사이에 그 후궁 사이에 계지문이라든가 또는 지원 같은 왕자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문희는 그 결혼한 과정이 좀 요상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김춘추에게는 정실 부인인 보량공주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고타소라고 하는 따님이 있었죠. 그 누구예요? 그 사람. 바로 백제와 신라가 대야성 싸움에서 대격돌을 했을 때 그때 그 대야성주였던 김품석의 아내였던 고태소 두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백제 윤충 장군에게. 그 무렵 뒤에 이제 보량공주가 아기를 낳다가 산역으로 그만 죽었습니다. 그 죽기 전에 이미 이제 문희와 김춘추 사이에는 아이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 김유신이 그 부모의 허락도 없이 아이를 가졌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에다 화형을 한다고 불에다 태워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마침 남산으로 나들이를 가던 그 이제 선덕여왕이 그 사연을 알게 되고 김춘추에게 명령을 내려서 즉시 그 문희를 구하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살아났죠. 그래가지고 포사에서 길례를 올렸다 그랬어요. 길례는 이제 정식 혼인 예식이고 포사가 어디냐? 그 전복포라고도 그래요. 고기의 어자 옆에다가 쌓을 포자 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석전이 이렇게 이제 전복처럼 생겼잖아요. 거기가 남산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단이 있던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죠.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어째도 거기서 중요한 결혼식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화랑 중에 화랑이라고 하는 문노, 이제 풍월주 문노도 소위 포석정 줄여서 포석사, 더 줄여서 포사라고 하는데
거기서 결혼식을 해서 진평왕이 그 결혼식에 참 축하하러 왔다 갔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 김춘추는 양보와 겸양의 미덕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관계 형성의 아주 규제였어요. 이 왕권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절대적인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유신의 이제 그 동생인 이제 문의를 문명왕후 왕비가 됐고 그 언니는 또 후궁이 됐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김유신의 그 아내였던 제매 부인이 또 이제 어느 날 죽었어요. 그리고 혼자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이제 김춘추의 딸인 그 지소라는 이제 공주가 있었는데 이제 문의와 문명왕과 그 사이에 난 딸이죠. 그 지소로 봐서는 외삼촌이죠, 김유신이. 근데 외삼촌한테 그 결혼을 시켰어요. 지소 부인이 됐습니다. 지금 같으면 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어떻게 외삼촌하고 그게 생질이 결혼을 합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사촌끼리도 하고 숙부하고 그 진려가 또 이렇게 결혼을 하고 그랬던 하나의 그 결혼 문화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뿐만 아니죠. 그 김춘추는요. 그 여러분들 원효 알잖아요. 원효. 그 원효가 누굽니까? 그 개인적으로는 그 무열왕 김춘추의 사위 아닙니까? 요속 공주하고 그 사이에 설총을 놔서 내정에 그 또 신망 때 국학을 세우고 새로운 교육 제도를 도입한 대단한 참 그 기념비적인 인물이죠. 그 신라 10편 중에 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 하여튼 그러한 어떤 그 족친혼을 통해서 대단한 그 이제 그 참 왕권을 강화하고 그렇게 했어요. 특히 이제 그 아까 원효를 조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원효는 고구려를 정벌을 할 때에 668년에 이제 정벌을 했는데 그때 무렵에 소정방의 군대가 평양 그 근처에 거기서 주둔하고 있으면서 그때 이제 그 군량이라든가 이런 군수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라 왕에게 김춘추에게 어떤 이제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연락을 해서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 너무도 어렵고 죽으니까 가서 그때 이제 그 나이 많은 이제 그 김유신 78세까지 살았잖아요. 70세가 넘은 그 태대 각간 대장군이 군사를 끌고 가까이 가서 다 군량미도 전달하고 그때 이제 돌아올 때 연기병천에게 이제 그 암호를 준 거예요. 이제 어떻게 앞으로 전략을 할 것이냐를 물으니까 이제 장군의 얘기를 전달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난세난자 이제 송아지 독자, 응? 난독이라고 하는 이제 그 난세를 그리고 송아지를 그려서 보낸 거예요. 암호예요. 아무도 못 풀어. 이걸 갖다가 이제 원효가 빨리 돌아가라. 속환이라고 하는 의미를 풀어서 그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전략이 성공을 해서 고구려를 이제 멸망시키고 삼국 통일을 완성하죠. 그런 이제 하여튼 그 관계를 잘 그 참 형성해. 뿐만 아니죠. 그 당나라를 오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춘추가 그 이제 그 누구죠? 그 아들 인문을 통해서 김인문을 통해서 그 이제 볼모처럼 이제 가가지고 당나라의 그 참 임금주의에서 여러 가지 그 참 이 정사를 도우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김인문에게 그런 그 사명을 줘가지고 그 당나라 군사가 들어와서 결국은 연합군으로 해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가서 그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신라까지 먹으려고 든 거예요. 당나라가. 그걸 또 이제 과감히 이제 떨치고 이제 그 문무왕의 때에 이제 한 거죠. 또 그 개인 이름 봐도 그 참 특이하잖아요. 김춘추. 춘추라는 게 역사, 중국의 사서잖아요. 그 말하자면 역사를 새로 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죠. 법민은 뭡니까? 법법자, 백성민자. 백성을 법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응? 또 다른 의미는 법과 백성이니까 법은 불교의 진리 아닙니까? 불교의 정신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고 자유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김춘추의 그런 어떤 양보와 겸양을 통한 공감과 관계 형성을 통한 그런 어떤 통합의 리더십이 삼국 통일을 가져오게 했지 않았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우리는 이런 코로나 환란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남북 통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서 화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국제 관계, 국내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김춘추의 공감과 통합의 그런 리더십이 정말로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